왜 잘해줄수록 멀어지는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힘들어하면 밤을 새워 위로해주고, 작은 선물 하나에도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도 거리가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마치 모래성을 쌓듯 애써 올려놓은 관계가 파도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건 피로감과 공허함 뿐이었죠. 이건 단순히 연애의 문제가 아니라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속 제 표정을 보았습니다. 예전엔 없던 초조함, 불안,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얽혀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의문조차 바로 뿌리치고 그래도 더 잘해줘야지 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믿음이 가장 큰 함정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특히 사랑의 감정은 내가 얼마나 주느냐로 유지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결정됐습니다. 그 중심이란 건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 하루 연락 횟수 같은 외부 신호에 휘둘리지 않는 힘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매 순간 그녀의 반응에 맞춰서 감정이 출렁였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천국, 시무룩하면 지옥. 저는 이미 그녀의 감정 날씨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멀어지는 건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녀가 아니라 제가 저를 잃어버린 순간 말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건 예상치 못한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말을 해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연애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으니까요.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그녀와 통화를 하다가 별것 아닌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원래라면 제가 먼저 사과하고 분위기를 풀었을 텐데 그날따라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넌 왜 항상 네 생각만 해?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늘 맞춰줬는데, 늘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눈엔 내 생각만 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 말이 꽂힌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녀를 위해 많은 걸 포기하고 시간을 내고 감정을 쏟아부었는데 어쩌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불안에서 비롯된 통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아서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잘해주는 척을 한 건 아닐까? 통화를 끊고 난 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전에 아는 형이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관계에서 네가 잃으면 안 되는 건 상대방이 아니라 너 자신이야. 그 말이 지금까지는 그냥 좋은 말 정도로만 들렸는데 그날 밤에는 칼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붙잡으려다 정작 중요한 나를 잃고 있었던 겁니다. 그 깨달음은 씁쓸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던 무거운 돌멩이를 내려놓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녀의 마음을 붙잡는 노력보다 나의 중심을 세우는데 에너지를 쓰기로. 물론 말처럼 쉽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먼저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수십 번이나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잠시 멈췄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하루를 오직 나를 위해 쓴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연락을 줄인다거나 밀당을 한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관계의 판을 바꾸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었죠.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어떻게 중심을 세우는 훈련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중심을 세운다는 말은 멋있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방법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기. 단순해 보이지만 이건 저에게 거의 금단 증상 같은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그녀의 카톡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손은 자꾸만 휴대폰을 향했고 마음은 계속 그녀를 불렀죠.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연락하는 건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야. 그리고 그 불안을 참아내는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무게를 버티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시간 반나절 하루로 늘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락을 참는 동안 저는 저도 모르게 나를 위해 시간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를 다시 꺼냈습니다. 하루의 무게중심이 그녀에서 나로 조금씩 옮겨갔죠. 더 놀라운 건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하자 시야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에 예전처럼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그녀가 답장을 늦게 하면 혹시 마음이 식었나 하고 불안해했는데 이젠 그냥 바쁘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여유가 제 목소리와 태도에도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녀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그 한마디 속에 예전과 다른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너를 잃어버릴 수도 있나 하는 불안처럼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밀고 당기는 기술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는 힘에서 나온다는 걸요.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 중심 지키기를 일상 전반으로 확장했고 그 결과 관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 순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심을 세우는 훈련을 며칠, 몇 주 계속하다 보니 이제는 그 힘이 단순히 연락 빈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제 일상 전체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바로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를 내리고 운동화를 신고 가벼운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30분이 주는 개운함은 예전에 그녀 답장 기다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충만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친구와 만나 웃으며 밥을 먹었고 저녁에는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꺼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방치해왔는지였습니다. 그녀를 중심에 두고 살다 보니 제 삶의 색깔이 거의 사라져 있었던 거죠.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태도에도 드러났습니다. 그녀와 대화할 때 저는 더 이상 모든 이야기에 100% 맞장구를 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제 의견을 솔직하게 말했고 그녀가 바쁘다고 하면 그래, 나도 할 일이 있어 하고 담담히 넘어갔습니다. 억지로 무심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 하루가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평소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오늘 뭐 했어? 주말엔 뭐 해? 나 심심해. 마치 예전에 제가 했던 질문을 그녀가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요. 예전엔 제가 그녀의 세계를 중심으로 돌았다면 이제는 그녀가 제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건 밀고 당기는 기술이 아니라 제가 제 삶의 무게중심을 다시 세운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여유와 결핍감이 상대방을 서서히 끌어당기고 있었죠.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 변화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어떻게 피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낀 순간 저는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왜냐면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옛 습관으로 미끄러져 버리니까요. 저는 예전처럼 그녀의 관심과 반응을 확인하려는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가, 아니면 그녀를 중심으로 하는가를 자문했습니다.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저를 여러 번 살렸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오늘 저녁 뭐 해? 라고 물으면 예전엔 바로 너랑 만나야지 라고 답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직 모르겠어. 오늘은 조금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밀당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제 일정과 감정을 우선한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녀가 먼저 다가오는 시그널이 있다고 해서 즉시 100%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관계의 균형은 맞춰주는 속도에서 무너집니다. 상대가 한 걸음 다가오면 저도 한 걸음만 내디뎠습니다. 2걸음, 3걸음씩 뛰어가지 않았죠. 그 여유가 긴장감을 만들고 그 긴장감이 매력을 유지시켰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잠시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왜 예전처럼 바로 안 만나? 왜 요즘은 너 스케줄이 더 바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중심을 잡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유를 가장하는 것입니다. 진짜 바쁘고 진짜 충만해야지 연기하면 금세 들킵니다. 겉으로는 무심해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그 사람의 반응을 계산하고 있다면 그건 중심이 아니라 가면입니다. 가면은 오래 못 갑니다. 결국 들통나고 신뢰가 깨집니다. 관계 동력의 균형은 내 삶에 확실한 무게를 두고 그 무게를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상대방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중력이 되는 순간 연애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중심이 어떻게 자기 삶에 몰두하는 매력으로 확장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연애를 잘하려면 자기 일에 집중해라.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이 말을 그녀를 신경 안 쓰는 척하기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그건 집중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그리고 연기는 오래 못 갑니다. 진짜 매력은 몰입에서 나옵니다. 몰입은 시간이 빨리 가는 줄 모르고 그 순간의 나를 완전히 빨아들이는 힘을 말합니다. 그게 운동이든 사업이든 공부든 여행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이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그녀의 문자 한 줄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됐습니다. 그녀가 답장을 빨리 하면 웃고 늦게 하면 괜히 불안하고 제 삶의 무게추가 전부 그녀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몰입할 무언가를 찾으니 그 무게추가 서서히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진짜 중심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제 일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그녀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즘 더 좋아 보인다. 뭔가 달라졌어. 예전보다 더 멋있어.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녀는 그걸 설명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저라는 사람이 다시 제 궤도로 돌아왔다는 걸. 몰입의 매력이 강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모든 시간을 내게만 쓰는 사람보다 나와 시간을 나누면서도 자신의 영역에서 빛나는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게 일종의 부재의 미학입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자기 세계에서 얼마나 멋있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관계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몰입은 도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았다고 그 감정을 무시하려고 억지로 다른 일에 뛰어드는 건 진짜 몰입이 아닙니다. 몰입은 내 안의 에너지가 이게 나다 라고 말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결국 자기 삶에 몰두한다는 건 단순히 바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매일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 무게가 바로 연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나치게 의식할 때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여유입니다. 여유가 사라지면 대화는 조급해지고 행동은 불안해지고 표정은 경직됩니다. 상대방은 그 변화를 단번에 감지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기 삶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건 시선의 방향입니다. 더 이상 하루의 중심이 그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키워가고 있는지에 맞춰집니다. 이 시선의 전환이 자존감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은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식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자존감을 오해했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 몇 마디나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는 게 자존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자존감은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하루에 1시간 운동하겠다고 했으면 그걸 지켜냈을 때 생기는 자기 신뢰,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어냈을 때 느끼는 성취, 그런 순간들이 모여 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내면의 확신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쌓이면 상대방 앞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녀가 잠깐 연락을 늦게 하더라도 내 세계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대화는 더 가볍고 웃음은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녀는 그 여유에 다시 끌리게 됩니다. 여유는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흐름이 일정하고 억지로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즉각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필요할 땐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거리감 속에서 관계의 주도권이 서서히 우리 쪽으로 이동합니다. 결국 자존감과 여유가 함께 올라간다는 건 단순히 마음이 편해진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무게중심이 발끝에서 발뒤꿈치로 이동하는 것처럼 작지만 결정적인 균형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바로 상대방을 잃을까 두려워하던 마음을 나를 잃으면 후회할 거야 라는 확신으로 바꿔놓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여유를 유지하면서도 언제 침묵을 깨고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그 타이밍의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침묵은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는 아무 때나 휘두른다고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그저 관심을 잃은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깨는 순간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침묵의 초반엔 잘 버팁니다. 연락을 안 하고 자기 할 일에 집중하며 마치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혹시 날 잊어버린 건 아닐까? 이 불안이 커질수록 우린 준비되지 않은 타이밍에 연락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쌓아올린 여유 있는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침묵을 깨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녀의 감정이 다시 당신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을 때, 그 신호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그녀가 간접적으로 근황을 묻거나, 공통 지인을 통해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거나, SNS에서 예전보다 더 자주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단순히 과거엔 무심하게 넘겼던 대화를 조금 더 길게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이건 그녀의 머릿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다시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신호가 보인다고 바로 달려가지 않는 겁니다. 마치 불씨가 막 살아난 모닥불처럼 조금 더 바람을 불어넣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간이 관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을 깨는 순간, 그 대화의 첫 문장은 절대 감정에 매달리는 말이어선 안 됩니다. 너 없어서 힘들었어 같은 말은 다시 예전의 구도 속으로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대신 가볍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로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에 본 흥미로운 책 한 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혹은 그녀의 관심사를 건드리는 작은 질문.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그녀로 하여금 다시 당신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결국 침묵을 깨는 타이밍이란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감정이 막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그 시점을 잡아내는 사람은 다시 주도권을 쥐게 되고, 그 시점을 놓치는 사람은 또다시 쫓는 입장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침묵을 깬 후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야 그녀 마음속에 오래 남는 여운을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기술을 다루겠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침묵을 깨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화를 오래 끌고 가려는 겁니다. 오랜만에 연락했으니 오늘은 충분히 얘기해야지. 이 마음이 문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길게 이어갈수록 당신이 다시 시간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여운은 부족함에서 생긴다. 좋은 영화가 끝난 뒤 자막이 올라가도 사람들이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야기가 딱 거기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더 이어가면 질질 늘어져서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 순간, 감독은 결말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관객은 계속 머릿속에서 다음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대화도 똑같습니다. 여자가 살짝 웃으며 다음 질문을 하려던 순간, 혹은 이야기의 분위기가 막 따뜻해지려는 순간에 당신이 먼저 마무리하는 겁니다. 아, 나 이제 가봐야겠다.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말하면 그녀의 머릿속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습니다. 이건 다음 만남이나 연락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마무리 직전에 호기심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 너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다음에 말해줄게. 혹은 그 얘기는 다음에 만나서 하자. 문자로는 아깝다. 이렇게 남겨진 빈칸은 그녀로 하여금 당신을 계속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여운을 남기려다가 너무 뜬금없이 대화를 끊으면 그냥 무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드러운 마무리 멘트를 함께 써야 합니다. 오늘 얘기해서 좋았다. 내 목소리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네. 이런 말 한마디가 당신의 여유와 진심을 동시에 전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의 끝은 마지막 인상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전체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과 가장 강렬했던 순간으로 채워집니다. 이걸 피크앤드 법칙이라고 하죠. 대화를 마무리할 때 짧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 그리고 궁금증을 남기는 씨앗 하나.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그녀는 대화가 끝난 뒤에도 계속 당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자와의 관계에서 말보다 강력한 무기인 침묵과 여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시간, 에너지, 감정을 아무데나 흘려보내지 않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당신의 가치와 매력을 몇 배로 끌어올립니다. 기억하세요. 여자는 당신이 주는 심리적 거리와 미스터리에서 호기심과 끌림을 느낍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모든 걸 다 말해주는 사람에게는 금방 익숙해지고 금방 질립니다. 반대로 필요할 때만 말을 하고 상대방이 궁금해할 때 대화를 멈추는 남자는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습니다. 혹시 지금 그녀가 당신에게 예전만큼 반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나요? 그럴수록 더 말하고 더 붙잡으려는 대신 한 걸음 물러나 보세요. 당신의 침묵과 절제된 대화는 그녀가 당신의 존재를 다시 느끼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단순히 밀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의 삶이 먼저 충실해야 침묵도 여운도 진짜 힘을 가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침묵은 공허함이고 가득 찬 삶 위에서의 침묵은 상대방에게 묵직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불필요한 말과 메시지를 줄이고 대화의 타이밍과 마무리를 신경 써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곧 그 힘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녀가 먼저 연락하고 당신의 한마디에 반응하는 순간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오늘부터 실천할 여운 남기기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남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엔 이 침묵과 여운을 기반으로 관계의 주도권을 확실히 되찾는 심화 전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침묵과 여운을 무기로 쓰는 건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을 때 그 안에는 두 가지 힘이 숨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자신감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내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이 없다면 침묵은 곧 불안과 초조함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둘째, 집중할 다른 세계입니다. 여자와의 관계가 당신의 전부가 되면 침묵은 그냥 공허한 기다림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몰두할 목표, 취미, 일, 그리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시간이 있다면 그 침묵은 의미 있는 거리가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전략부터 배우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을 쓰면 그건 그냥 억지로 연락 안 하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억지에는 상대방이 곧 눈치를 채게 됩니다. 이제부터 할 건 그녀가 없는 시간 속에서도 스스로를 채우고 단단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게 준비가 돼야만 이후에 우리가 다룰 모든 실전 전략이 당신 손에서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먼저 연락하지 않기 실험이라는 아주 강력하지만 제대로 써야만 하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관계의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붙잡고 새로운 알림이 뜰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순간, 그 알림이 광고 문자거나 친구의 단톡방이었을 때 묘하게 허전하고 속으로 왜 연락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번져가는 그 느낌. 바로 그 순간이 관계의 힘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첫 번째 실전 전략은 먼저 연락하지 않기 실험입니다. 말 그대로 그녀가 연락하기 전에는 절대 먼저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연락 빈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관계의 흐름을 되돌리는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녀가 당신이 먼저 연락하는 패턴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 패턴을 깨는 순간 그녀는 왜 이러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궁금함과 관심의 불씨가 됩니다. 물론 처음 며칠은 쉽지 않을 겁니다. 습관처럼 손이 가고 머릿속에서 이 정도면 내가 먼저 해도 되잖아 라는 합리화가 들려올 겁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참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일상 채우기입니다. 연락을 참는 시간 동안 운동을 하든 책을 읽든 새로운 일을 배우든 당신 스스로를 채우는 일을 하세요. 그 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단단함이 메시지를 보낼 때 목소리와 문장 속에 묻어 나옵니다. 여기서 팁 하나. 그녀가 먼저 연락했을 때 바로 답장하지 마세요. 잠시 여유를 두고 대화를 서두르지 않는 톤으로 답하세요. 그 순간 그녀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여유가 있지? 라고 느낄 겁니다. 모든 관계에는 동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가 더 관심을 주고 누가 더 관심을 받는지의 흐름이죠. 연애 초반에는 이 동력이 비교적 균형을 이룹니다. 서로가 서로를 궁금해하고 서로 먼저 연락하려고 하고 관심이 자연스럽게 오고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이 애쓰게 되면 그 순간부터 동력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남자들이 그 기울기를 바로잡는 대신 더 열심히, 더 자주, 더 길게 연락하려고 합니다. 그건 마치 기울어진 의자를 더 한쪽으로 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기 실험은 이 동력의 흐름을 되돌리는 첫 걸음입니다. 당신이 잠시 물러서면 그동안 받기만 하던 쪽이 이제는 움직일 차례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연락의 빈도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과 에너지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녀가 당신의 변화를 감지하면 왜 연락이 없지?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줄었나? 라는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의문이야말로 당신 쪽으로 동력이 다시 흘러오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자극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동력의 균형을 되찾는다고 해서 곧바로 예전처럼 모든 걸 쏟아주면 다시 원래의 기울기로 돌아갑니다. 이 균형은 유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자기 삶에 몰두하는 매력입니다. 연락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당신의 매력을 결정합니다. 다음에서는 왜 자기 삶에 몰두하는 남자가 유난히 끌리는지, 그리고 그 매력을 키우는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력 없는 남자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삶을 잃어버린 남자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이 그녀의 반응에 좌우되고 기분이 그녀의 말 한마디에 오르락내리락하며 취미, 목표, 친구까지 모두 뒤로 미뤄둔 채 연애 하나에 올인하는 모습. 처음에는 그 열정이 귀엽고 사랑받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세계가 온전히 내게만 의존한다는 건 압박감이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삶에 몰두하는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연애를 인생의 전부가 아닌 한 부분으로만 둡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하루에는 해야 할 일, 도전할 목표, 즐길 취미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남자는 연락이 잠시 늦어져도 불안하지 않고 그녀의 반응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세계가 단단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심리에서 이런 남자가 특별히 매력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의 에너지가 한 사람에게만 쏠려 있지 않으니 그의 관심을 얻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건 곧 가치 있어 보입니다. 이건 인간 본능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삶에 몰두하는 매력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루 루틴에 자기 개발 시간을 넣으세요. 운동, 독서, 기술 습득, 어떤 것이든 당신을 성장시키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사람 관계의 저변을 넓히세요. 오직 그녀만이 아닌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시야를 넓히세요. 작은 목표라도 스스로 정하고 달성하세요. 월간 목표, 주간 목표를 세우고 그 성취감이 당신의 자신감을 끌어올리게 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혼자 여행을 가는 것처럼 자기만의 시간을 충전 시간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자기 삶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연락 빈도를 줄이는 전략이 더 이상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쁜데도 시간이 나면 연락해주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기 삶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건 관계가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자존감과 여유입니다. 1. 자존감이 올라간다. 자존감은 누군가의 인정이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는 경험에서 생깁니다. 매일 센 목표를 하나씩 지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그 성취감이 뼈속까지 자신감을 채웁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연락을 늦게 하면 불안했고 다른 남자와 대화하는 걸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쌓아 올린 삶이 마음의 기반이 되어줍니다. 그 기반 위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가치를 뒤흔들 수 없습니다. 2. 여유가 생긴다. 여유란 시간이 남아도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공간에서 나옵니다. 자기 삶이 충실하면 그녀가 하루 이틀 연락이 없더라도 머릿속이 비어 허둥대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운동 계획을 지키고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즐깁니다. 연애는 삶의 중심이 아니라 풍성한 삶 속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 여유는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쓸데없이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상대의 기분에 맞추느라 불필요하게 오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매력입니다. 3. 연애 판도의 변화. 여성이 느끼는 매력의 큰 부분은 그 남자가 나 없이는 안 될 것 같다가 아니라 나 없이도 잘 살지만 나와 함께하면 더 좋다입니다. 당신이 자기 삶에 몰두하면서 자존감과 여유를 키우면 관계의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쫓는 사람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사람이 됩니다. 침묵의 목적은 그녀를 벌주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단 하나, 관계의 흐름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은 반드시 끊는 시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점은 두 가지 신호를 보고 판단합니다. 1. 감정의 평형점이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연락을 참는 동안 마음이 뒤숭숭할 겁니다. 혹시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닐까?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불안이 줄고 당신의 일상과 목표가 다시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가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평형을 되찾아야 대화를 시작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2. 그녀 쪽에서 관심의 잔물결이 올 때 그녀가 직접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SNS를 보기 시작한다든지 친구를 통해 안부를 묻는다든지 간접적으로 관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건 심리적으로 당신의 부재가 그녀 마음속에서 작은 공백을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공백이 생겼을 때 짧고 가볍게 그리고 의도 없이 보이는 한마디로 침묵을 깨면 됩니다. 3. 침묵을 깨는 방식. 타이밍을 잡았다면 연락의 첫 문장은 절대 무겁거나 감정적인 내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잘 지냈냐고 묻기보다 그녀의 흥미를 가볍게 건드릴 수 있는 짧은 유머나 상황 공유가 좋습니다. 예,
네가 전에 말한 그 카페 오늘 가봤는데 솔직히 커피보다 빵이 주인공이더라. 이렇게 하면 당신이 그녀만 바라보다가 연락한 게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우연히 떠올린 듯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침묵을 끊는 건 승부를 거는 타이밍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시동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다시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흐름을 이어가면서 대화 속에 여운을 남기는 기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연락이 다시 활발해져도 매력이 오래갑니다. 남자는 종종 사랑 앞에서 약해집니다. 사랑을 잃을까봐 혹은 이미 멀어져 버린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중심을 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관계는 상대가 전부일 때 무너지고 나 자신이 전부일 때 비로소 균형을 찾습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한 건 그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의 존재가 다시 무게를 가질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붙잡는 소나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놓을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그 용기를 가진 남자만이 상대의 마음을 진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걸음입니다. 오늘 연락을 멈추고 당신의 하루를 채우는 걸로 시작하세요. 그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이 바뀌면 관계는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존재하는 남자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매력 있는 남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한번 걸어가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의 첫 발을 오늘 내딛길 바랍니다.